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보자, 여기 제가 뭐 유튜브 놀이 하려고 오늘 저 일요일인데 사무실 나왔어요. 뭐 집에 있으면은 좀 따분하기도 하고 집에 아무도 없고 또 좀 늦게 저녁 걸음에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 나왔는데 오늘은 또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 전세 재계약할 때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 좀 이렇게 낚시 좀 하고 있죠. 사실 뭐 안 쓰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자 어떤 거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이 2년 플러스 2년 해서 4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과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소송 가기도 하고 뭐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아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 그 다음에 뭐 법인 이런 것도 난리 나고,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사실 뭐 전세가가 안 올랐다는 것은 2년 플러스 2년으로 해서 억지로 2년 더 연장해주기 때문에 안 오른 거지. 오히려 새로운 계약은 막 20%씩 막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것들은 뭐 5%밖에 못 올리니까 안 올렸거나 이래서 평균적으로는 안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내가 볼 때는 이 시행이 인자됐으니까 2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폭등하죠. 왜?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전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4년 것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가 폭등하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매매가도 폭등하고 전세가도 오르고, 임대차 3법이 어디 보면은 악법이 될 수 있다. 규제의 역설이란 걸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규제의 역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세를 재계약할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만 올려주거나 아니면 안 올리고 했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 시에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이내에 임대료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거나,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실거주 후에 정당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나가셔라, 내가 실제로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당 사유로 이사 나가고 서로 수용하고 안 하면 뭐 소송도 아마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번 말고 오늘 이야기한 거는 1번과 2번으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권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그냥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야기했듯이 2년을 어쩔 수 없이 전세가 5% 이내로 올리고 해줬는데 2년 후에 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니까 2년 더 쓸래, 이렇게 됐을 때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그걸 광고하고 했을 경우는 2년 후에도 뭐 사실 2년 후에 뭐 전세를 금을 올려받거나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게 되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안 되고 임대기간을 2년 연장을 하게 됨으로써 2년 후 갱신 청구권을 사용이 안 된다는 건데,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에 그거는 그냥 재계약으로 본다 이거죠. 재계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버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 합의를 해서 시작을 2년이 한 거다. 그러면 또 2년 후에 2년 후 갱신 청구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금방 생각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내가 남편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아내 명의로 좀 바꿔줘, 이랬을 때는 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남편분으로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썼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아내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놓으면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되거든요. 재계약이 되면은 2년 후 청구권 사용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막 생각하는 게 내가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부동산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상가임대차법이 5년이었잖아요. 지금 10년으로 바꿨는데 10년 정말로 상가를 하나 사서 남한테 임대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게 그 사람한테 묶여 있다면은 그래서 오히려 상가 매매 가격도 아마 올라가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상가를 5년이면은 뭐 정말로 되는데 10년 동안 세입자한테 묶여 있다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꼭 쓴 거다라는 것을 문서화해서 계약에 써라. 여기에 보면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해서 5년 이내 임대료 증액조건 임차 계약서를 다시 쓸 때는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작성한 임을 명시해야 한다. 꼭 이걸 명시해야 된다. 명시하지 않으면은 뭐 재계약인지 계약갱신권 청구권이나 임체계약인지 구분이 안 돼서 나중에 2년 후에 주장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특약사항 이렇게 써놨어요. 본 전세계약 연장은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 것임.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다. 꼭 써야 된다. 조심조심 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약 청구권 시에 동일조건으로 수용하면서 동일조건이나 뭐 무시적 갱신은 그런 거죠. 옛날에 그냥 무시적 갱신을 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시적 갱신을 사용할 경우에 꼭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인자는 무시적 갱신을 하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무시적 계약갱신을 했을 적에 기존 임대제약 계약이 종료가 안 되고 안 되지만 전임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꼭 이거 조금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런 재계약하고 동일한 요건을 가진다. 기존 임차료가 종료되고 새로운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하지 마세요. 했다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꼭 계약서를 쓰고 아니면 확인서를 하나 써서 같은 가격으로 그냥 계약을 한 번 더 하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거다라는 것을 꼭 표시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년 후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세입자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동일 조건으로 집주인이 수용할 때 문서화해라. 문자나 확약서 등을 좀 써도 되는데 문자나 아니면 녹음하는 것보다 나는 확약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꼭 써서 쓰되 중요한 건 뭐냐? 본 계약 연장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꼭 표시를 해라. 이리 안 했을 경우에는 2 플러스 2 플러스 또 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6년이거든요. 6년이면 아이고야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런데 구두 계약을 하지 말고 서로 뭐 믿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세 계약을 할 때 안 쓰면 큰일 나는 게 요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본 전세 계약 연장은 전세 계약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다를 특약사항에 꼭 넣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을 하지 말고 무조건 계약서를 써라. 요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전세 사는 거에 무시적 갱상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 금액을 안 올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하니까 그냥 뭐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놔두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정말로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이게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블로그에 인자금방 포스팅하고 여기에 다른 사이트 어디야 여기 좀 이용해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유튜브도 한번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금방 짧게나마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혹시 도움이 되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 해주시고 네이버 카페 나눔 스쿨에 가입하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자료가 많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